자, 2011년도였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산업에 주는 영향이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보면서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말 동안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동구 미래경제 트렌드 연구소장 특별히 모셔서요. 일본 지진 여파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진 피해 규모 뭐 다들 이제 들으셨지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동일본 대지진이 190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강진이었습니다. 예. 9.0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규슈 지역에서 발생된 이 구마모토 현의 지진은 사실 14일 날 6.5 정도로 발생이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큰 지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후에 7.3의 네. 강진이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은 6.3의 지진이 어떤 면에서는 전초였었고 예. 본진이 이제 이틀 후에 나타났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여진이라는 표현 안 하고 본진이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건 전진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실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7.3 정도의 강진이다라고 했었는데 이틀 후에 9.0의 네. 본진이 발생이 됐던 그런 흐름이고 이번 구마모토 현의 지진은 사실 동일본 지진 당시보다도 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뭐 사망자 수는 한 50여 명 못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규슈 지역은 일본의 4개 섬 중에서 저 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전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농경적인 문화 또 온천 관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공업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당시의 동일본과는 틀린 모습을 그렇죠.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산 쪽에도 상당한 그런 그 예. 여진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마모토 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규슈 지역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네. 업종이라든가 산업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예. 반사이익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만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북쪽으로 우리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도시죠. 후쿠오카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왼쪽으로 나가사키도 네네. 그 많이들 가시는 데고 또 오른쪽에 미야자키도 미야자키. 있고 예. 인천으로 오면 오이타가 네네. 있는데 어쨌든 그 동일본 대지진 때와는 비교해서 진도도 좀 낮습니다만은 이 구마모토 주변이라는 게 산업이 집적돼 있는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토요타, 혼다라든지 소니, 파나소닉 같은 데들 조업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실상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혼다라든가 혼다는 이제 오토바이 생산을 아무래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 일부 생산 시설이 중단이 됐는데 네. 사실상 본사 공장도 이번 주까지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일부 부품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품 자체를 생산해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전자업체들 소니를 비롯해서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공장들도 일부 조업 중단이라든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95년도에 한신대지진이라는 고베 대지진이 있었고 네. 2011년도에 동북부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계 증시 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2011년 3월 11일 날이었었죠.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지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규슈 지역에 발생된 지진과 2011년 지진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1년 당시 일본 대지진 예. 그 흐름은 바로 그 이후에
상상을 초월할 쓰나미가 쓰나미. 결국은 그 후폭풍이 더 심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일부 뭐 폭발을 하고 그런 어떤 세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이 우리가 참 많이 친숙해졌지 않습니까?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름으로 해서 사실은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러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급속도로 전달이 되면서 사실 당일날과 그 다음 날 본진이 발생된 날이죠. 상당히 우리 시장도 패닉에 가까운 그런 급락이 연출이 됐었죠. 우리 시장이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1980포인트대에 놓여져 있었던 시장이 1900선도 일시적으로 이탈도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차분하게 들여다보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중화공업을 비롯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고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의 또 적극적인 매수세도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위기는 기회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영업일수로 18일 동안에 말이죠.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가까운 4조 7,5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다시 또 2,000선에 육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단기간에 한 8.6% 이상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일본의 어떠한 그 산업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물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반사 이익보다는 당시에 뭐 리비아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어떤 그 특정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수혜를 상당히 좀 만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도일본 대지진 사태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갈 것 같았던 우리 대형주,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정유화학 같은 주식들도 그때부터 다시 시동을 걸어서 2011년도 중반에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세 분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참 남의 나라 이 참 불행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이 증시에 관련된 일을 분석하려니까 참 시청자 여러분들 뵙기에도 참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규슈 지역이 말씀드렸던 농경 문화라든가 온천 관광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 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내외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제한적인 반사 이익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인데요. 소니와 도시바 등 반도체 생산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일본의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명명이 되면서 이 규슈 지역 일대의 전국 생산액의 반도체 부분이 27%를 차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말이죠.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700여 개의 업체가 되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들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는 일본 전체 비중 한 10%를 차지하는데요. 이쪽에서 공급되는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1년에 한 13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도요타와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이미 중단이 된 이러한 모습들이고 이번 주까지 만약에 본사 공장도 가동이 중단이 된다라면은 약 한 5만 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도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소니의 경우에는요, 이미지 센서라고 그러죠. CI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49%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S7 뭐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로만 놓고 보면 뭐 자동차 일부 장세하고는 관계없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중국 관광객들이죠. 유코들이 이제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만은 그런 쪽에는 영향을 적지 않이 받겠다라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화장품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오르는 걸 보니까요. 어쨌든 주식도 주식입니다만은 이웃나라 일본에 더 이상의 지진 피해가 없기를 바라보면서 서동구 소장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